화려한 옷차림의 새 아줌마가 군부대 면회에서 클럽 가는 줄 알았다며 조교들에게 모욕당하자 바로 다음날 긴급 소집된 707 특임단 창설 멤버가 바로 그 세 사람이었고, 어제 자신들을 비웃던 조교들 앞에서 전설적인 과거 영상이 공개되며 충격적 반전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쉽게 겉모습만으로 타인을 판단하며 그 편견이 위험한 실수로 이어질 수 있는지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지 않을까요? 이 이야기는 진정한 가치는 나이나 외모가 아닌 그 사람의 진짜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일침을 놓는 진정한 참교육 이야기입니다. 사연 들으시고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무료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응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 여러분에게 마음 따뜻한 일이 생길 거예요. 야, 미정아. 진짜 너 그 나이에 그런 꽉 끼는 옷 입고 다녀도 되는 거야? 뒤에서 보는 사람들 다 쳐다본다고. 서울 성수동 한 카페 2층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잔을 들고 있던 최미정 54세의 의자에서 펄쩍 뛰며 소리쳤습니다. 뭐가 어때서? 나 아직 몸매 살아있다고. 박선영 언니, 너도 좀 말 좀 해봐. 이 사람이 나보고 늙은이 취급을 하네.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있던 박선영 55세의 피식 웃으며 두 손을 내저었습니다. 미정아, 진정하라고. 지수도 곧 올 텐데 또 시끄럽게 싸우게. 여기 사람들 다 쳐다본다. 바로 그때 카페 입구 계단에서 하이힐 소리가 또각또각 들려왔습니다. 온몸에서 명품 냄새가 풀풀 풍기는 차림새의 한지수 53세가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샤넬 백에 에르메스 스카프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한 코디였습니다. 30년 전 707 특임단에서 활동할 때 새 언니들은 완전히 남성 중심적인 환경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전술복, 군화, 헬멧으로 무장한 채 여성성을 완전히 숨기고 살았던 7년간의 세월. 그 시절에는 화장도 예쁜 옷도 액세서리도 모두 금지였죠. 저녁 후 이들이 화려한 옷차림을 선호하는 것은 그동안 억눌렀던 여성으로서의 욕구가 폭발한 것입니다. 어머머, 우리 언니들 벌써 와서 기다리고 있었네. 미안해, 또 늦었지? 백화점에서 옷 보다가 시간 가는 줄 몰랐어. 선영이 손목시계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지수야, 우리 30년 친구인데 아직도 시간 개념이 없냐? 면회 시간 2시인데 지금 11시야. 강원도까지 가려면 최소 3시간은 걸린다고. 아이고, 선영 언니. 군부대가 어디 가겠어? 거기 애들이 계속 있을 텐데 뭘 그렇게 서둘러. 게다가 요즘 고속도로 좋아져서 2시간 반이면 충분해. 미정이 지수의 화려한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지수야, 너 진짜 그 차림으로 군부대 가려고? 조카들이 창피해서 어떡해. 거기 면회실에 그런 옷 입고 가면 다들 쳐다본다고. 언니 왜? 이게 뭐가 이상해? 나름대로 단정하게 입은 건데. 그리고 나 원래 이렇게 입고 다녀. 갑자기 촌스럽게 입으면 그게 더 어색하지 않아? 세 사람은 어릴 적부터 같은 동네에서 자란 3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함께 다녔고 고등학교도 같이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20대 초반 운명처럼 같은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 함께 혹독한 훈련을 받았던 전우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세 사람의 동생들이 함께 훈련받고 있는 강원도 최전방 부대를 면회하러 가는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선영의 막내 남동생, 미정의 사촌 동생, 지수의 친척 조카가 모두 같은 부대에서 동기로 군복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영이 가방끈을 어깨에 매며 일어났습니다. 자, 이제 진짜 출발하자. 중간에 휴게소에서 점심도 먹어야 하고 면회 시간 맞춰야지. 언니, 그런데 우리 진짜 이렇게 3명이 때로 몰려가도 돼? 동생들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다른 면회객들도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은데. 지수의 걱정 섞인 질문에 미정이 손사래를 치며 웃었습니다. 뭔 소리야? 우리가 미리 동기 면회라고 신청서 냈잖아. 세 동생이 같은 소대 동기니까 가족이 함께 와도 전혀 문제 없다고 담당자가 그랬어. 그래도 좀 눈에 띌 것 같은데. 보통 부모님이나 형제 한두 명이 오지 이모 고모까지 이렇게 단체로 오는 경우는 드물잖아. 선영이 미정과 지수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라. 우리가 뭐하러 가는데? 동생들 얼굴 보고 맛있는 거 사주러 가는 거지. 별거 아니야.
세 사람은 카페를 나서며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을 보며 각자 옷차림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선영은 깔끔한 니트에 청바지, 미정은 화려한 블라우스에 스커트, 지수는 명품 원피스에 재킷을 걸친 모습이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도착해 선영의 하얀색 SUV 앞에 선 세 사람. 미정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언니들 근데 혹시 거기 가서 옛날 얘기 나오면 어떡해? 만약에 누군가 우리 알아보면? 지수가 재빨리 검지손가락을 입에 갖다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쉬, 그런 얘기 하지 말자니까. 이제 우리는 그냥 평범한 아줌마들이야. 과거는 완전히 묻어버렸다고. 선영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맞아. 과거는 과거고 지금은 그냥 동생들 면회 가는 언니들이야. 아무도 30년 전 일을 기억하지 못할 거야. 하지만 세 사람의 눈빛 어딘가에는 예전의 날카로움과 긴장감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걸음걸이도 일반인들과는 달랐습니다. 등을 곧게 펴고 주변을 경계하는 습관은 여전했습니다. 겉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중년 여성들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모두 과거 707 특임단 창설 멤버였던 전설적인 인물들이었습니다. 차에 올라탄 세 사람. 선영이 시동을 걸며 백미러로 뒷좌석의 두 친구를 바라봤습니다. 자, 출발한다. 강원도까지 한 번에 가기엔 좀 멀 테니까 중간에 휴게소에서 쉬어가면서 가자. 언니, 운전 조심해. 요즘 고속도로 곳곳에서 공사한다던데. 그리고 비도 올 것 같아. 알았어, 미정아. 너무 걱정 마. 30년 무사고 운전자야, 나는.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잠시 신호를 기다리던 중 지수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정말 웃기네. 우리가 이렇게 군부대에 면회 가는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어? 예전에는 우리가 그 안에서 훈련받고 살았는데. 그러게 말이야. 세월 참 빠르다. 어느새 우리가 면회 오는 가족이 되다니. 미정이 창밖을 바라보며 감회에 젖어 있었습니다.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덮여 있었고 멀리 산등성이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야, 무슨 소리야. 우리 아직 젊어. 50대가 어디 늙었다고 그래. 요즘 50대가 예전 30대야. 고속도로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면서 세 사람은 각자의 옛 추억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옛날 가요가 흘러나왔고 그 음악을 들으며 20대 시절의 기억들이 하나둘씩 되살아났습니다. 차는 고속도로를 달리며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익숙한 풍경들을 바라보며 세 사람은 각자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이 단순한 면회가 아닌 뭔가 특별한 하루가 될 것이라는 예감이 서서히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무도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도착했다. 저기 보이는 게 강릉 제15사단 훈련소야. 3시간의 드라이브 끝에 선영이 주차장에 차를 세우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거대한 철조망과 경비초소 그리고 민간인 출입 통제 간판이 보이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풍경이었습니다. 미정이 뒷좌석에서 화장을 고치며 투덜거렸습니다. 아이고, 3시간 동안 차에 앉아 있으니까 엉덩이가 다 아프네. 그리고 여기 공기 뭐야? 왜 이렇게 매캐해? 산속이라 그런가 보지. 자, 빨리 내려. 면회 신청서 작성하고 신분증 검사 받아야 돼. 세 사람은 차에서 내려 면회실 건물로 향했습니다. 입구에서 경비병이 신분증 확인을 하고 금속 탐지기를 통과한 후에야 면회실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어머, 여기 정말 오랜만이네. 분위기가 예전이랑 똑같아. 지수가 주변을 둘러보며 감탄했지만 선영이 재빨리 지수의 팔을 꼬집었습니다. 조용히 해. 여기서 그런 말하지 마. 면회실 안은 여러 테이블이 놓여 있고 이미 몇 가족이 와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접수 창구에서 면회 담당 조교 25세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고 옆에는 병사 몇 명이 면회객들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새 언니가 접수 창구로 다가가자 조교가 고개를 들어 세 사람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특히 지수의 화려한 차림새와 미정의 꽉 끼는 옷, 그리고 선영의 고급 가방에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면회 신청하신 분들이시죠? 신분증하고 관계 증명서 주세요.
조교가 서류를 받아보더니 동료 병사들과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사 A20세가 조교 옆으로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저 아줌마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옷차림이 너무. 병사 B21세도 끼어들었습니다. 맞아요. 여기가 어딘데 저렇게 화려하게 입고 와요? 클럽 가는 줄 알았네. 조교가 피식 웃으며 새 언니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면회 오신 건 알겠는데 혹시 옷차림이 좀 부적절하신 것 같은데요. 여기는 군부대 면회실이지 클럽이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모욕에 미정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우리 보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 죄송하다고 할 건 없고요. 그냥 여기는 엄숙한 곳이니까 좀 더 단정하게 입고 오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다른 면회객분들도 다 보고 계시잖아요. 병사어가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젊은 애들도 저렇게 안 입고 다니는데 나이는 먹을 만큼 먹고서. 야,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미정이 벌떡 일어서려는 순간 선영이 재빨리 미정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미정아, 참아. 여기서 소동 피우면 안 돼. 하지만 병사들의 비웃음은 계속되었습니다. 병사 C19세가 동료들과 킥킥거리며 말했습니다. 아, 저 나이에 저런 옷 입고 다니는 용기가 대단하긴 하네요. 진짜요. 우리 어머니도 저 나이인데 저렇게는 안 입고 다니시는데. 면회실 안에 다른 가족들도 하나둘씩 새 언니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와 시선들이 따가웠습니다. 평소 당당하던 지수조차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지수가 최대한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조교에게 말했습니다. 아, 젊었을 때 버릇이 아직 안 고쳐졌나 봐요. 죄송하네요. 다음에는 더 단정하게 입고 오겠습니다. 그러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국가시설이니까요. 조교가 도장을 찍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면회는 30분입니다. 시간 엄수해 주시고 면회 중에는 큰 소리 내지 마세요. 새 언니는 안내받은 테이블로 향했지만 병사들의 시선과 웃음소리는 계속 따라왔습니다. 저 아줌마들 진짜 웃기네. 나이 생각 좀 하지. 맞아. 창피한 줄도 모르고. 선영이 주먹을 꽉 쥐며 이를 갈았습니다. 미정은 눈물이 글썽거렸고 지수는 가방끈을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언니들, 이거 참을 수 있어?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참아야지. 동생들 때문에 여기서 문제 일으킬 수는 없어. 하지만 선영의 목소리에도 분노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저 새끼들이 우리가 누군지도 모르고. 지수가 작게 중얼거렸지만 곧 입을 다물었습니다. 드디어 면회 시간이 되어 동생들이 들어왔습니다. 세 동생 모두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고 언니들을 보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언니, 와주셔서 고마워요. 언니들, 정말 오셨네요. 하지만 기쁜 재회도 잠시 동생들은 주변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눈치챘습니다. 언니, 무슨 일 있어요? 왜 분위기가 이상해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면회 와서 얼굴 보고 싶어서 온 거야. 30분의 면회 시간 동안 새 언니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동생들과 대화했지만 마음속은 분노로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의 비웃음과 조교의 모욕적인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면회가 끝나고 동생들이 나간 후 새 언니는 다시 접수 창구를 지나야 했습니다. 조교와 병사들은 여전히 킥킥거리며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오실 때는 좀 더 나이에 맞게 입고 오세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조교의 마지막 한마디에 새 언니의 참을성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면회실을 나서며 지수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수모는 안 당한다. 선영과 미정도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의 모욕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언젠가는 반드시 되갚아주겠다고 말입니다. 주차장으로 향하는 세 사람의 뒷모습에는 30년 전의 그 날카로운 기운이 서서히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진짜 열받아 죽겠어. 저 새끼들이 우리를 뭘로 본 거야?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미정이 주먹으로 자신의 무릎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3시간 동안 참았던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들이 그녀의 분노에 찬 얼굴을 번갈아 비췄습니다. 선영도 핸들을 꽉 잡은 채 이를 갈았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30년 동안 살면서 저런 모욕은 처음 당해봤어. 특히 그 조교놈의 말투라니. 언니들, 우리가 참을 필요 없었어. 그냥 한번 보여줬으면 됐는데.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 손이 저절로 움직이려고 했다고. 지수가 뒷좌석에서 가방을 꽉 움켜쥐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평상시 우아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날카로운 기운이 그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래도 동생들 앞에서 문제 일으킬 수는 없었잖아. 걔네들 군 생활에 지장 줄까봐 참은 거야. 그런데 진짜 화가 나는 건 뭐야, 언니? 우리를 완전히 우습게 본다는 거야. 나이 먹은 여자라고 만만하게 보는 거지. 클럽 가는 줄 알았다니 정말 어이가 없어. 미정이 창문에 이마를 대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아직도 손이 떨려. 그 조교놈이 우리를 보는 눈빛이랑 말투가 정말. 우리가 누군지 알면 기절할 거야. 맞아.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었는지 모르고 함부로 말하는 거지. 정말 가르쳐주고 싶었어. 지수가 주먹을 꽉 쥐며 중얼거렸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늘 당한 모욕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눈을 감아도 계속해서 그 조교의 비웃는 얼굴과 병사들의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30분. 띠리리리리리. 세 사람의 휴대폰이 동시에 울렸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큰 소리로 울리는 긴급 알림음이었습니다. 잠에서 깬 선영이 화면을 확인하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긴급 호출 강릉 전술기지 인근 무장괴한 침입사건 발생. 707 특임단 창설 멤버 긴급 소집. 오전 9시까지 강릉 작전본부 집결. 지체시 군법 적용. 마이너스 국방부 특수작전사령부. 이게 진짜야? 선영이 휴대폰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긴급 소집 명령이었습니다. 선영이 벌떡 일어나 미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정아, 문자 받았어? 언니. 나도 방금 봤어. 이게 진짜야? 30년 만에 우리를 부르다니. 꿈이 아니지? 지수한테도 연락해봐. 나는 지금 당장 준비하고 나갈게. 시간이 얼마 없어. 한편 지수도 문자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설마, 진짜 우리를 다시 부르는 거야?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이야. 세 사람은 각자 집 창고나 다락방, 안방 깊숙한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오랫동안 봉인해 두었던 상자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먼지가 두텁게 쌓인 상자들 사이에서 30년 전 707 특임단 전술복과 각종 장비들을 꺼냈습니다. 선영이 검은색 전술복을 펼쳐보며 탄식했습니다. 진짜 오랜만이네. 이 옷을 다시 입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 그런데 아직도 상태가 좋네. 전술복과 함께 보관되어 있던 각종 장비들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전술 헬멧, 방탄조끼, 통신장비, 그리고 각자의 전문 분야별 특수 장비들까지. 미정도 자신의 전술복을 보며 울컥했습니다. 크기가 맞을까? 30년 전이랑 몸이 많이 달라졌는데. 그때는 정말 날씬했는데. 하지만 막상 입어보니 여전히 몸에 딱 맞았습니다. 오히려 30년의 세월이 그녀들에게 더 깊은 카리스마를 선사한 것 같았습니다. 지수는 전술복과 함께 보관했던 각종 장비들을 하나씩 점검했습니다. 야, 언니들. 이거 진짜 심각한 사건인 것 같아. 창설 멤버까지 부르다니. 보통 일이 아니야.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추가 정보였습니다. 추가 사항 무장괴한 5명, 고성능 무기 소지, 극도로 위험. 일반 부대로는 대응 불가 판단. 창설 멤버 긴급 투입 필요. 이제 심각성을 알겠어. 우리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일이구나. 오전 8시 30분 강릉 작전본부. 세 사람은 30년 만에 착용한 전술복 차림으로 작전본부에 도착했습니다. 경비 초소에서부터 다른 대우를 받았습니다. 일반적인 신분 확인이 아닌 특별 인증 절차를 거쳤습니다.
707 특임단 창설 멤버 확인. 박선영, 최미정, 한지수. 브리핑실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어머, 정말 오랜만이네. 이런 곳에 다시 들어오다니. 발걸음이 저절로 무거워지네. 그러게 말이야. 30년 전 생각이 막 나네. 그때는 매일 이런 곳을 드나들었는데 복도를 걸으면서도 세 사람의 걸음걸이는 자연스럽게 군인의 그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등을 곧게 펴고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주변을 경계하는 습관들이 되살아났습니다. 브리핑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세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준비됐어, 언니들? 30년 만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707이야. 그래, 들어가자. 브리핑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브리핑실 한쪽 구석에 어제 면회실에서 자신들을 모욕했던 바로 그 조교와 병사들이 지원팀으로 배속되어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도 세 사람을 알아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조교가 의자에서 반쯤 일어나며 더듬거렸습니다. 어제 면회 오셨던 분들이 여기 왜? 병사어가 동료를 팔꿈치로 찔렀습니다. 야, 저 아줌마들 어제 우리가. 설마. 저분들이 왜 전술복을 입고 여기 있지? 뭔가 이상한데? 브리핑실 앞쪽에 있던 작전지휘관이 엄숙한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긴급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세 언니는 최전방 좌석에 앉았고 뒤쪽의 조교와 병사들은 여전히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줌마들이 도대체 왜 여기 있는 거야? 혹시 뭔가 잘못 온 거 아냐? 민간인이 여기 있을 리가 없는데. 운명의 재회였습니다. 어제 모욕을 당했던 바로 그 장소에서 불과 24시간 만에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상황에서 마주친 것입니다. 폭풍 전야의 정적이 브리핑실을 감쌌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번 작전에 투입될 707 특임단 창설 멤버들의 과거 활동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작전지휘관이 리모컨을 누르자 브리핑 화면에 오래된 VHS 테이프 화질의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상단에는 1993년 7월 15일 강원도 최전방 특수훈련장 마이너스 기밀해제라는 자막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뒤쪽에 앉은 조교와 병사들은 여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저 아줌마들이 뭔데 우리가 이런 영상을 봐야 하는 거야? 병사어가 작은 목소리로 투덜거렸습니다. 첫 번째 영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화면에는 젊은 박선영 당시 25세이 등장했습니다. 완벽하게 정비된 전술복을 입고 헬멧을 쓴 채 실전을 방불케 하는 산악지형 훈련장에서 홀로 적진을 향해 돌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목표 지점까지 거리 3km. 적 병력 추정 50명. 단독 침투 작전 시작. 젊은 선영의 차가우면서도 확신에 찬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와, 저분이 어제 그 아줌마 맞아? 병사어가 눈을 크게 뜨며 중얼거렸습니다. 영상 속 젊은 선영은 말 그대로 불사조 같았습니다. 폭발하는 화염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전진했습니다. 사방에서 날아오는 모의 총탄들을 완벽한 전술 동작으로 피하며 엄폐물을 순식간에 파악하고 활용했습니다. 3km의 험난한 지형을 단 27분 만에 돌파하며 목표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불가능한 임무 완수. 적 전멸, 아군 피해 제로. 화면 하단에 자막이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불사조 교관 마이너스 박선영. 생존율 100%, 작전 성공률 98.7%, 별명의 유래 어떤 화염 속에서도 살아남는 불사조. 헉, 저분이 전설의 불사조였다고. 조교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자신이 누구에게 그런 말을 했는지 서서히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두 번째 영상이 시작되었습니다. 1994년 혹독한 겨울, 강원도 최전방 설악산 정상 부근이었습니다. 영하 25도의 살을 애는 추위 속에서 최미정 당시 24세의 눈 덮인 바위 위에서 저격총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날씨 영하 25도, 강설량 시간당 3cm, 시야 확보 불가능한 상황. 젊은 미정의 목소리에는 추위나 두려움 따위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냉정함과 집중력만이 가득했습니다. 목표물 확인. 거리 1850m. 바람의 세기 초속 22m, 방향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가운데서도 미정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조준했습니다. 일반인이라면 동상에 걸려 쓰러질 법한 극한 상황에서도 완벽한 집중력을 유지했습니다. 계산 완료. 탄도 보정 완료. 발사. 총성과 함께 1.85km 떨어진 목표물이 정확히 관통당했습니다. 눈보라가 치는 극한 상황에서 오차 범위는 단 1.5cm였습니다. 자막 유령 저격수 마이너스 최미정. 명중률 99.9%, 최대 사거리 2100m, 별명의 유래 아무도 그녀의 위치를 찾을 수 없다.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1.8km를 눈보라 속에서 병사 B가 손으로 입을 가리며 경악했습니다. 세 번째 영상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1995년 실제 발생했던 인질구출 작전 현장이었습니다. 서울 시내 한 빌딩에서 벌어진 실제 테러 사건의 기록 영상이었습니다. 한지수 당시 25세가 단독으로 15층 건물에 침투해 무장 테러범들에게 붙잡힌 인질 12명을 구출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상황 15층 오피스텔, 테러범 18명 완전 무장, 인질 12명 최상층의 위치. 건물 주변 완전 봉쇄. 젊은 지수의 목소리는 마치 일상적인 일을 처리하는 것처럼 담담했습니다. 단독 침투 결정. 예상 소요 시간 20분. 지수는 건물 외벽에 설치된 피뢰침과 배수관만을 이용해 맨손으로 15층까지 올라갔습니다. 중간에 테러범들이 발견하고 총격을 가했지만 마치 거미처럼 건물 외벽을 타고 움직이며 모든 총탄을 피했습니다. 최상층 창문을 통해 침투한 후의 장면은 더욱 압도적이었습니다. 18명의 무장 테러범을 상대로 단 혼자서 싸웠지만 마치 액션 영화 주인공처럼 완벽한 격투술과 전술로 하나씩 제압해 나갔습니다. 1층부터 15층까지 소탕 완료. 인질 전원 무사히 구출. 테러범 18명 전원 생포. 실제 소요 시간은 단 17분이었습니다. 자막 인질 구출왕 마이너스 한지수. 구출 성공률 100%, 평균 작전 시간 15분, 별명의 유래 불가능한 구출도 가능하게 만드는 마법사. 브리핑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병사들은 입을 벌린 채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고 조교는 온몸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분들이 어제 우리가 뭔 짓을 한 거야? 병사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마지막으로 1999년 합동훈련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작전을 수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불사조 3인방 최종 작전이라는 제목으로 그 어떤 특수부대도 성공하지 못했던 불가능한 임무를 단 25분 만에 완수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세 사람의 팀워크는 그야말로 환상적이었습니다. 서로 말 한마디 없이도 완벽하게 호흡을 맞췄고 각자의 전문 분야를 최대한 활용해 시너지를 창출했습니다. 3인방이 함께 움직일 때의 작전 성공률은 100%였습니다. 7년간 총 127회 작전 중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특수부대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입니다. 작전지휘관의 설명에 브리핑실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조명이 다시 켜지자 새 언니를 향한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제 면회실에서 나이도 생각 안 하고 화려하게 입고 다니는 철없는 아줌마들이라고 비웃던 그 사람들이 사실은 대한민국 특수부대 역사상 가장 전설적이고 위대한 인물들이었던 것입니다. 조교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땀을 뻘뻘 흘리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기, 세 분께서는 어제 저희가 어제 면회실에서 만났던 바로 그 사람들 맞습니다. 선영이 뒤를 돌아보며 차갑고 무겁게 대답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30년 전 작전 현장에서의 위험이 그대로 살아있었습니다.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조교가 벌떡 일어나 90도로 허리를 숙여 절을 했습니다. 뒤에 앉은 병사들도 우르르 일어나 고개를 땅에 박았습니다. 어제는 정말 저희가 무례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어떤 분들인지 몰랐습니다. 병사들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사과와 깊은 두려움, 그리고 존경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과거의 전설이 현재로 되살아나는 충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사과는 충분히 받았으니 본격적인 작전 브리핑을 계속하겠습니다. 작전 지휘관이 다시 화면을 바꾸며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교와 병사들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 앉았지만 새 언니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이제 완전한 경외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젯밤 11시 30분 강릉 전술기지에서 북쪽으로 15km 떨어진 산악지대에 정체불명의 무장괴한 5명이 침입했습니다. 화면에는 위성으로 촬영한 산악지형이 나타났습니다. 험준한 산등성이와 깊은 계곡들이 미로처럼 얽혀있는 복잡한 지형이었습니다. 미정이 화면을 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 지형. 30년 전에 훈련했던 곳이랑 비슷하네. 선영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에게는 익숙한 지형이야. 지휘관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괴한들은 최신 고성능 무기와 군용 장비를 소지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군사훈련을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반 부대로는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현재 한 개 대대가 포위망을 구축하고 있지만 괴한들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목적도 아직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지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혹시 인질 상황은 없습니까? 다행히 현재까지는 민간인 피해 신고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려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휘관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바로 그 지역의 현재 신병훈련부대가 야외 훈련 중입니다. 총 120명의 훈련병들이 5개 소대로 나뉘어 산악 서바이벌 훈련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 언니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혹시 그 훈련병들 중에 선영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면회 오셨던 3분의 동생들도 그 훈련부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브리핑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미정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지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지금 당장 그 아이들을 철수시키면 안 됩니까? 이미 시도해봤지만 통신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무장괴한들이 통신을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그때 브리핑실 문이 급히 열리며 통신병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지휘관님, 긴급 상황 발생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방금 전 제3소대에서 마지막 교신이 들어왔습니다. 무장괴한들에게 포위당했다고 합니다. 새 언니가 동시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3소대요? 우리 동생들이 있는 소대가 제3소대 아닌가요? 선영이 다급히 물었습니다. 통신병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박병훈, 최민수, 한태준 이상 3명이 포함된 소대입니다. 뭐라고? 우리 동생들이? 미정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마지막 교신 내용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스피커에서 잡음과 함께 처절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 제3소대, 무장괴한 5명에게 완전히 포위당했습니다. 위치는 762고지 북쪽 계곡. 탄약이 부족합니다. 지원 요청합니다. 지원. 통신이 뚝 끊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 지휘관의 말을 미정이 가로막았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생각하지도 마세요. 우리 동생들은 반드시 살아있어야 합니다. 지수도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구출작전에 투입시켜주세요. 우리가 직접 가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위험합니다. 무장괴한들의 정확한 위치도 파악되지 않았고. 위험하다고요? 우리가 누군지 방금 영상으로 보셨잖아요. 선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762고지라면 우리가 30년 전에 훈련했던 곳입니다. 그 지형은 우리가 눈 감고도 다닐 수 있어요. 뒤에 앉아있던 조교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저희도 함께 가겠습니다. 지원팀으로라도. 너희들은 짐만 될 거야. 미정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희가 어제 그런 신뢰를 범했으니까 이번만큼은 꼭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병사어가 일어나며 간절히 말했습니다. 맞아요. 저희도 그 동생들을 구하고 싶어요. 어제 일에 대한 속죄라고 생각하고.
지수가 그들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언니들 어떻게 생각해? 얘들도 데려갈까? 글쎄, 방해만 안 된다면. 선영이 조교와 병사들을 훑어봤습니다. 절대 방해 안 됩니다. 저희 목숨 걸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조교가 90도로 절하며 외쳤습니다. 바로 그때 또 다른 통신병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지휘관님, 제3소대 위치 발견했습니다. 어디에? 762고지 북쪽 협곡 깊숙한 곳입니다. 드론으로 확인한 결과 동굴 입구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농성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무장괴한들의 위치는 소대를 완전히 포위하고 있습니다.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함부로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새 언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지휘관님, 저희에게 현장 지휘권을 주세요. 선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전 경험은 저희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 동생들 목숨이 걸린 일이에요. 미정도 나섰습니다. 30년 전에도 이런 상황을 수없이 해결했습니다. 저희를 믿어주세요. 지수까지 가세했습니다. 지휘관이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장 지휘권을 이양합니다. 하지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새 언니가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타오르는 투지가 그들의 눈빛에서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한 중년 여성들이었던 그들이 이제는 다시 한번 전설이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동생들을 구하기 위한 마지막 작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장비 점검 완료. 출동 준비 끝. 작전 준비실에서 새 언니는 30년 전처럼 완벽한 팀워크로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전술복을 착용한 그들의 모습은 어제의 평범한 아줌마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선영이 드론 조종 장비를 점검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기술이 많이 발달했네. 30년 전에는 이런 거 없었는데. 맞아, 언니. 근데 기본은 똑같아. 적을 파악하고 약점을 찾고 한 번에 제압하는 것. 미정이 저격총을 분해하고 재조립하면서 대답했습니다. 30년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손놀림은 여전히 완벽했습니다. 지수는 각종 침투 장비들을 허리에 차고 있었습니다. 762고지 지형도 다시 확인했어. 30년 전이랑 거의 똑같네. 우리 유리해. 조교와 병사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조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영이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너희들은 후방 지원만 해. 절대 앞으로 나서지 마. 우리 발목 잡으면 진짜 가만 안 둬. 알겠습니다. 뒤에서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30분 후 762고지 인근. 헬기에서 내린 새 언니는 즉시 작전 대형을 구축했습니다. 30년의 공백이 무색하게 움직임은 여전히 완벽했습니다. 지형 스캔 시작한다. 선영이 최신형 드론을 띄웠습니다. 고성능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이 조용히 상공으로 올라가며 실시간으로 지형 정보를 전송해 왔습니다. 무장괴한들 위치 확인. 동굴 입구 기준으로 시계 방향 12시, 3시, 6시, 9시 방향에 각각 1명씩 배치. 나머지 1명은 동굴 입구 바로 앞에 있어. 받았다. 저격 위치 잡는다. 미정이 약 800m 떨어진 능선으로 이동했습니다. 험준한 바위 틈 사이에 완벽한 엄폐 자세로 저격총을 구축했습니다. 시야 확보 완료. 목표물 5명 전부 시선에 들어왔어. 지수는 이미 동굴 쪽으로 은밀히 침투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직접 들어간다. 3분 후 동시 작전 개시. 작전본부. 대단하네. 저분들 움직임 좀 봐. 조교가 실시간 중계 화면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진짜 전설이었구나. 30년이 지났는데도 저렇게 완벽하게. 병사 어도 입을 벌린 채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현장. 동생들 상황 어때? 선영이 드론으로 동굴 내부를 살펴보며 물었습니다. 살아있어. 15명 전원 생존 확인. 하지만 부상자가 몇 명 있는 것 같아. 미정이 스코프를 통해 확인하고 보고했습니다. 젠장. 우리 동생들이 다쳤나? 지수가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습니다.
지수야, 감정적으로 되지 마. 냉정하게 해. 선영이 무전으로 경고했습니다. 알았어, 언니. 근데 진짜 화나? 우리 애들한테 손대면 가만 안 둘 거야. 3분 후. 작전 개시. 선영의 신호와 함께 완벽한 동시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펑, 펑. 미정의 저격총에서 두 발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12시와 6시 방향의 무장괴한 두 명이 동시에 쓰러졌습니다. 두 명 제압 완료. 그와 동시에 지수는 동굴 입구 앞에 무장괴한에게 조용히 접근했습니다. 소리 없이 뒤에서 접근해 목을 조르며 기절시켰습니다. 입구놈 처리 완료. 들어간다. 잠깐. 3시와 9시 방향 놈들이 움직여. 선영이 드론 화면을 보며 경고했습니다. 내가 처리한다. 미정이 재빠르게 조준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두 명은 바위 뒤로 숨어 저격각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젠장. 각도가 안 나와. 내가 간다. 지수가 동굴에서 나와 직접 그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지수야. 위험해. 하지만 지수는 이미 무장괴한들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30년 전에 그 민첩함이 되살아났습니다. 야, 이 새끼들아. 우리 동생들한테 뭔 짓을 한 거야? 지수가 첫 번째 괴한에게 달려들어 완벽한 격투술로 제압했습니다. 마지막 한 명은 총을 들어 지수를 겨냥했지만 미정의 저격총이 그보다 빨랐습니다. 펑. 마지막 놈까지 제압 완료. 동굴 안. 얘들아. 괜찮아? 지수가 동굴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안에는 15명의 신병들이 서로를 감싸며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노. 언니. 박병훈이 지수를 알아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언니. 최민수와 한태준도 반가워했습니다. 얘들아, 다쳤어? 어디 아픈 데 없어? 언니, 어떻게 여기까지? 그리고 그 복장은? 설명은 나중에 해줄게. 지금은 여기서 나가는 게 중요해. 선영과 미정도 동굴에 도착했습니다. 얘들아, 모두 무사해서 다행이다. 언니들. 정말 고마워요. 저희는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한태준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작전본부. 믿을 수 없네. 정확히 9분 만에 작전 완료라니. 지휘관이 시계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역시 전설은 전설이네. 30년이 지나도 실력이 그대로야. 조교가 화면을 보며 탄성을 질렀습니다. 우리가 어제 저런 분들한테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했구나. 병사 B가 고개를 숙이며 자책했습니다. 현장. 자, 모두 헬기로 이동한다. 부상자부터. 선영이 신병들을 인솔했습니다. 언니들.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이런 일을. 나중에 설명해 줄게. 지금은 안전한 곳으로 가는 게 먼저야. 미정이 부상당한 신병을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신기해요.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한 언니들이었는데. 평범하긴 뭐가 평범해. 우리는 원래 이런 일 하던 사람들이야. 지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헬기가 도착하고 구조된 15명의 신병들이 모두 안전하게 후송되었습니다. 세 언니는 마지막에 헬기에 올라타며 서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시 우리는 아직 젊어. 30년이 지나도 실력은 그대로네. 이제 그 조교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지 궁금하다. 완벽한 구분 작전이 끝났습니다. 불사조들의 화려한 귀환이었습니다. 이 시간 후 강릉 작전본부 브리핑실. 작전 완료 보고를 위해 다시 브리핑실에 모인 사람들. 하지만 이 시간 전과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새 언니가 들어서자 브리핑실 안의 모든 사람이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작전 성공을 축하드립니다. 정말 대단했습니다. 작전지휘관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15명 전원 무사히 구출, 무장괴한 5명 전원 생포. 작전 소요 시간 정확히 9분. 이는 우리 특수부대 역사상 최단 기록입니다. 하지만 새 언니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브리핑실 한쪽에 조용히 앉아있는 조교와 병사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모두 고개를 숙인 채 새 언니를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작전 후 디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지휘관이 말했지만 브리핑실의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미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휘관님, 디브리핑 전에 할 말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어제 면회실에서 저희를 모욕했던 분들과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브리핑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조교와 병사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조교가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습니다. 저희는 일어서 선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조교뿐만 아니라 어제 면회실에 있었던 병사들 모두가 우르르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제 뭐라고 했었지? 지수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야. 뭐라고 했는지 다시 말해보라고. 조교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여기는 클럽이 아니라고. 그리고 옷차림이 부적절하다고. 그것뿐인가? 미정이 압박했습니다. 병사 어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받았습니다. 저희가 젊은 애들도 저렇게 안 입고 다닌다고. 그리고 나이는 먹을 만큼 먹고 서라고. 그리고 창피한 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병사들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브리핑실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숨을 죽이고 이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선영이 조교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자네는 몇 살인가? 25살입니다. 25살. 나보다 30살이나 어리지. 그런 자네가 55살 먹은 나한테 뭘 어떻게 입으라고 지시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저는 대답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미정도 일어나서 병사들 앞에 섰습니다. 너희들은 우리가 누군지도 모르고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지? 네. 죄송합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이제 알겠나? 지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30년 전에 무엇을 했는지 봤지? 우리가 오늘 누구를 구했는지도 봤고. 네.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가 나이에 맞지 않게 옷을 입고 다니는 철없는 아줌마들이라고 생각하나?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교가 90도로 절하며 소리쳤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어떤 분들인지 알았다면 절대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알았다면? 선영이 날카롭게 반문했습니다. 아니지. 우리가 누군지 모른다고 해서 그런 말을 해도 된다는 게 아니야. 그냥 평범한 아줌마였다고 해도 그런 식으로 모욕할 권리는 없어. 브리핑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 나이로 판단하지 마. 성별로 판단하지도 마. 진짜 실력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미정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기억해. 너희가 함부로 말한 그 아줌마들이 오늘 너희 동료들의 목숨을 구했다는 걸. 지수의 말에 병사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조교가 무릎을 꿇으며 절했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모두 따라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어서 선영이 말했습니다. 용서는 할게. 하지만 잊지 마.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네,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너희가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으니까. 미정의 말에 모든 병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휘관이 감동받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인질 구출 작전의 성공만 본 게 아닙니다. 진정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브리핑실에 있던 다른 군인들도 모두 숙연한 표정이었습니다. 세 분께서 보여주신 건 단순한 특수작전 능력이 아니라 진정한 프로 정신과 인간다움이었습니다. 작전 지휘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교훈, 나이와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 모두가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조교가 다시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세 분께서는 저희에게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구출작전을 보면서
진짜 프로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병사어도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이가 무엇인지, 진정한 실력이 무엇인지 저희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새 언니는 서로를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 이제 진짜 디브리핑을 시작하자. 선영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브리핑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존경과 감사 그리고 깊은 교훈이 가득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승부는 끝났습니다. 무력이 아닌 인격으로, 실력과 품격으로 이긴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일주일 후 강릉 제15사단 본부 로비. 준비되셨습니까? 부대장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로비 한가운데에는 큰 천으로 덮인 무언가가 세워져 있었고 부대 전체 인원이 모여 있었습니다. 새 언니는 다시 평상복 차림이었습니다. 선영은 깔끔한 블라우스에 바지, 미정은 화사한 원피스, 지수는 우아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일주일 전 면회실에서의 모습과 거의 비슷했지만 이제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뭘 그렇게 거창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미정이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부대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한 분들을 기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일주일 전 불가능해 보였던 인질구출 작전을 단 9분 만에 완수하신 세 분을 위해서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구조되었던 15명의 신병들과 조교, 병사들의 박수가 가장 컸습니다. 박선영, 최미정, 한지수 세 분께서는 30년 전 707 특임단 창설 멤버로 활동하시며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전에는 평범한 언니, 이모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 다시 한번 기적을 일으켜주셨습니다. 조교가 앞으로 나와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저는 일주일 전 이분들께 정말 무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판단했습니다. 나이든 여성이라고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저희 모두에게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주셨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진짜 실력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박수가 다시 한번 울려 퍼졌습니다. 병사어도 나와서 말했습니다. 저희는 이분들을 아줌마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전설이셨습니다. 저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 나라를 지키고 계신 진짜 영웅들이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가 그런 신뢰를 범했는데도 관대하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새 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정했습니다. 부대장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분들의 업적과 교훈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천이 거쳤습니다. 거대한 액자 속에 새 언니의 젊은 시절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1999년 마지막 합동작전 당시의 사진으로 완벽한 전술복을 입고 당당한 표정을 지은 세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래쪽에는 금색 명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707 특임단 창설 멤버 마이너스 불사조 3인방 박선영 마이너스 최미정 마이너스 한지수 1993 마이너스 2025.8 30 재소집 진짜 영웅은 나이와 외모가 아닌 마음과 실력으로 증명된다. 로비 전체가 숙연해졌습니다. 이제 이 사진은 우리 부대의 영원한 상징이 될 것입니다. 부대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모든 장병들이 이 로비를 지날 때마다 이분들을 보며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진정한 실력과 품격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구조되었던 신병 중 하나인 박병훈이 나와서 꽃다발을 전달했습니다. 언니, 아니 선배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 목숨을 구해주신 것도 고맙지만 더 큰 깨달음을 주신 것에 더 감사합니다. 얘야, 우리는 그냥 언니들이야. 선배님은 무슨? 선영이 웃으며 말했지만 박병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언니들은 저희에게는 평생 존경할 선배님들입니다. 최민수와 한태준도 나와서 절했습니다. 저희가 평생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 언니들이 이런 대단한 분들이라고. 한 달 후, 새 언니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선영은 여전히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미정은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지수는 백화점에서 쇼핑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길에서 젊은 군인들이 그들을 알아보고 인사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혹시 불사조 3인방 중 한 분이세요? 어머, 어떻게 알았어요? 부대에서 사진 봤어요. 정말 영광입니다. 강릉 제15사단 로비. 매일같이 수많은 장병들이 로비를 지나다니며 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야, 저분들이 일주일 만에 전설이 된 그분들이야. 신입병사가 사진을 보며 물었습니다. 어떤 전설요? 어떤 조교가 저분들을 모욕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 707 창설 멤버였던 거야. 그리고 그분들이 직접 인질구출 작전까지 완수하셨다고. 헐. 진짜요? 그래서 지금 우리 부대 철칙이 뭔지 알아?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라. 저분들 때문에 생긴 규칙이야. 대박. 그럼 저 아줌마들이? 아줌마라고 하지 마. 전설들이야, 전설. 이런 대화가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6개월 후. 새 언니는 여전히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여전히 화려한 옷차림이었고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언니들, 요즘 길에서 사람들이 자꾸 알아봐서 부담스럽지 않아? 지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뭐가 부담스러워? 오히려 좋은데. 나이 먹어도 인정받는 기분이야. 미정이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이제는 아무도 우리 옷차림에 대해 뭐라고 안 하더라. 선영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 모두 마음속으로는 뿌듯해했습니다. 자신들이 젊은 세대에게 좋은 교훈을 남겼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입니다. 현재 강릉 제15사단. 새로 부임한 신입 장교가 로비 사진을 보며 물었습니다. 저분들이 그 유명한 불사조 3인방인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 부대의 자랑입니다. 선임이 답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중년 여성들 같은데. 바로 그겁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게 저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입니다. 오늘도 불사조 3인방의 전설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나이나 외모가 아닌 마음가짐과 실력으로 만들어진다는 교훈과 함께 말입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과연 우리는 얼마나 자주 겉모습만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을까요? 평범해 보이는 중년 여성 3명이 사실은 전설적인 특수요원이었다는 이 놀라운 반전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나이에 맞지 않는다며 비판하는 그 사람이 실제로는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진정한 실력과 가치는 외모나 나이, 성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쌓아온 경험과 실력, 그리고 마음가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선입견을 버리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소중한 교훈을 전해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